SF 영화를 보다가 졸 수도 있을까요? 그것도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인데? 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빠르게 마시는 한 잔으로 디스클로저 데이 보고 왔습니다. 예전부터 채널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SF 영화든 소설이든 SF 들어가면 환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잖아요. 근데 원래 거장도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결이 안 맞는 영화도 있지만 이 덕후의 심장을 바운스 하게 하는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게 기대 반 걱정 반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에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 브로커를 봤을 때 사실 기대한 바에 못 미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괴물이 나오면서 역시 거장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쯤이 되지 않을까 이 디스클로저 데이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디스클로저 데이는 폭로의 날이에요. 폭로의 날. 이 미국이 한 49년간 47년간 외계 생명체랑 조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양심에 찔린 고위 관리자가 이제 한 5년 동안 설계를 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행위하는 한 3일 4일 정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전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제목이 디스클로저 데이잖아요. 폭로의 날인데 폭로의 날만 다루는 게 아니라 폭로의 날이 되기 위한 3일에서 4일 정도의 여정을 그린단 말이죠. 솔직히 크리스마스의 악몽도 원제가 The Midnight Before Christmas거든요. 크리스마스 전의 악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꿨어야 되지 않았나. Before Disclosure Day라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Disclosure Day만 딱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걸로 뭘 기대하고 가겠어요. 폭로의 날에 미국이 얼마나 추악한 것들을 숨겨놓고 그걸 어떻게 뿌리느냐 그걸 기대를 하고 가는데 너무 끕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한 2시간 반이라고 했을 때 솔직히 더 기대했어요. 얼마나 이 2시간 반 동안 쫄깃쫄깃하며 이게 재밌을까 이러고 갔는데 와 이게 SF 스릴러인데도 졸 수 있다라는 사실이 이게 더 호러야. 왜냐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미 예고편에서부터 외계인을 뿌려놨어요. 요 마크라던가 아니면 요거라던가 이런 판타지스러운 것도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미지와의 조우라는 것으로 이미 외계인의 형태가 이렇게 띄워져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기대하겠어요? 네? 이걸 기대하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외계인의 등장, 충격 이것보다는 이 자료를 들고 얼마나 스릴 있게 파헤쳐가지고 폭로를 하느냐 이게 됐어야죠. 근데 여기에 영화에서 제일 큰 패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맞는 치트키인 디바이스가 있어요. 이 명명도 하지 않아서 그냥 디바이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디바이스가 그냥 맞는 치트키 데우스 엑스 마키나야. 이것만 딱 쥐고 몇 분만 버티면 뭐든지 다 해결돼. 이게 잘못됐다고요. 보세요. 저도 다 압니다. 저도 다 알아요. 이게 영화 자체가 믿음에 관한 거 그리고 신에 관한 거 예수에 관한 메타포 이런 거 다 나와 있는 거 안다고요. 너무 그거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제인의 손에는 그 흔적이 있고요. 물론 지가 만든 거긴 하지만 악에 대해서 혹은 신의 계시에 대해서 깨운다라는 명목하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메타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마지막에 마가렛하고 다니엘 걔네가 손잡고 이 판타지스러운 걸 가는 것도 너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안다고요.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그게 재밌냐고요. 내 말은. 이게 재밌어요? 재밌으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유감스럽게도 재미없었어요. 너무 뻔해요. 너무 뻔하고 이미 관객은 그 존재가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 미지의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니까? 이 2026년도에서 외계인이란 존재는 이미 미지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퍼질 대로 다 퍼져 있고 사람들이 외계인 그려봐라고 하면 다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겁을 먹거나 신기한 존재를 보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이 모든 미스터리의 정점에 있는 게 그 외계인이라는 걸 감독만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걸 꽁꽁 숨기지? 숨겨도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미스터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뭐야 왜 이 장면 넣었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관객의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미스터리의 끝에 외계인의 존재가 있고 이 외계인의 존재를 사람들이 폭로를 할 것이랑 근데 폭로를
폭로를 하는 그 장면은 솔직히 재밌었어요. 그 영화에서 유일하게 칭찬할 만한 부분이 폭로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뉴스데스크에 들어가서 마가렛이 말을 하는 그 장면은 굉장히 스릴이 넘쳤고 아마도 관객이 원하는 것은 그거였을 거예요. 근데 그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사운드도 보면 심장 박동 소리에 맞춰서 둥둥둥둥 하는 사운드가 하나 들리고 쫙 몰입을 시키는 그 사운드가 겹으로 나오거든요. 그건 잘했어요. 잘 만드는 감독이야. 근데 그 앞이 너무 문제라는 거죠. 영화 오프닝에서 감독이 관객한테 던지는 것은 어떠한 남자가 뭔가를 빼돌려서 여자친구가 인질로 잡혔는데 어떠한 이상한 물질을 토대로 빠져나왔다예요. 그쵸? 근데 이게 한 두세 번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것도 원치 않죠. 지루하니까. 이 반복은 반복대로 두고요. 그냥 편의상 월덱스랑 휴고편 이렇게 나눌게요. 이 월덱스가 하는 일의 방식이 굉장히 최첨단스럽게 보이는데 별로 그렇게 최첨단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은 CCTV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였으면 사실 그렇게까지만 안 따져도 되거든요. 기기를 통해서 정신 교감을 하고 세뇌를 해서 몸을 움직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CCTV를 보고 전국의 공조수사 때린 다음에 돌리는 게 더 낫거든요. 근데 뭐 그건 우리나라 이야기니까 미국에서 그렇게까지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 애들을 빈번히 놓치잖아요. 그것도 좀 웃기지 않았어요? 한 여자애 한 명 잡으면 남자를 놓치고 남자애 잡으면 여자애를 놓쳐. 심지어 그 백업으로 남자애나 여자애를 잡아 넣어요? 안 잡아 넣어요. 이게 좀 허술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또 어이가 없었던 게 남자애가 전화 받는다고 언덕 쪽으로 가서 전화 받다가 여자애가 그 세뇌를 당해가지고 남자애를 기다리고 있어요. 남자애가 이제 여자애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 액션씬이 있는데 와 그 정예부대원들이 몇 명인데 남자애가 뒤에서 치는 거를 못 알아먹는다고? 심지어 난 또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럴 정도의 머리 수준이면 그 모텔에서 남자애만 잡고 여자애를 안 잡는 것도 이해가 돼. 그럴 수준이면 야 얘들이 착했던 거야 사실은. 엄청 극악무도하게 모두를 싹 잡아 넣어가지고 그냥 고문으로 하면 될 거를 약물 투입이나 아니면 기기의 정신적 교람으로 통해서 쇠노로만 행용하는 거 있잖아요. 야 이거 얼마나 인도적입니까? 저 그리고 데우스 엑스 마키나 기기는요 진짜 모든 영화의 흐름을 깨는 원흉이에요. 원흉. 얘가 뭔지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걸 쓰는 것도 제대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이것만 나오면 오케이 게임 셋 끝났어 이게 된다니까. 무슨 여기서 무슨 맥락을 알아야 되고 무슨 스릴이 있겠으며 스토리조차 너무 뻔하고 반복되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스토리 라인 뼈대와 진행이 이렇다 보니까 그 뼈대 위에 붙은 살들 뭐 컨셉이라던가 아니면 액션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외계인의 공포? 뭐 스릴러? 이따위게 안 보인다고요. 그냥 동화가 안 돼. 멀리 떨어져서 관망자 입장으로서 관객을 끌어들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감독의 커리어를 생각해봤을 때 매우 아쉬웠다.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더라.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앞의 내용이요. 디스클로저 데이 가기까지의 내용을 좀 줄이고 마지막에 리슨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그 뒤에 좀 더 풀면 또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장대한 SF가 돼버리니까 그건데 잘 모르겠어요. 이 영화로 감독이 뭘 말을 하려는 건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외계인의 존재는 사실 이제는 뻔하잖아요. 그거를 숨기는 미국 정부, 그것을 폭로하려는 다른 세력. 그런데 갑자기 뭐 메시아 같은 게 나타나. 그게 마가렛의 존재잖아요. 마가렛의 존재가 그냥 눈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화돼서 딱 보면 오 철수야 너는 어머니께 지면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안 드렸구나.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셨어. 이번 화이트데이 때는 꼭 캔디를 주렴. 이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듣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감화가 돼서 붙잡지도 않고 막 놔줘. 설명이 없어. 진짜 미치겠다니까요. 이걸 보면서 내가 도대체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설득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메시아의 현신이구나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그리고 또 거기 수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그렇게 막장으로 치닫기 전까지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제인이 연습 수녀였고 자기의 임무 같은 거를 이제 못 느껴서 혹은 사람을 못 믿어서 연습 수녀를 그만둔 지 3년이 됐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이제 남자친구인 다니엘한테도 숨겼고 근데
근데 그 관계에서 저는 내심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정보를 푸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안 주는 것은 정보가 오히려 많으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그냥 존이 휴지 쪼가리 마냥 없어지고 제인의 그런 메시아적인 면모는 사실 이제 다 마가릿 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심지어 이제 제인이 마가릿 나중에 도와주죠? 그것도 이제 누가 저지도 안 했는지 그 뭐 기계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삐임 해가지고 모든 게 풀리지 않습니까? 와우, 그 연출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걸 노린 것 같아요. 전지전능함 뭐 이런 거 노린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뛰어난 지성체에 대한 혹은 기술에 대해서 경의, 공포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앞에서부터 빌드업이 처참해지니까 이거 보면 그냥 야, 빛을 내뿜는구나, 야 저것도 가능했어, 야 나 하나 갖고 싶은데, 이 생각만 든다니까요. 이 영화가 정보를 푸느냐 풀지 않느냐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정보를 풀면 온 세계의 혼란을 야기할 거니까 풀면 안 된다라는 쪽이 있고, 왜 그걸 니네들이 정하느냐, 이거는 80억 명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정보다라고 해서 풀려는 게 있어. 근데 거기에서의 뭐 심리싸움, 수싸움 이런 걸 하면 좋은데, 가쁜 외? 약간 진짜 가쁜 외계인, 가쁜 유령 공유 같은 게 나와서 이게 맞나? 뭐 이것도 서스펜스랑 액션이랑 이어지는 건가라고 했는데,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집을 짓고 있잖아요. 설계를 하는 거죠. 그거를 짓고 나서 하는 게 제인의 과거를 보는데, 야 거기는 또 엄청나게 판타지스럽게 돼 있고, 제인이 각성을 한 다음에는요 안 보이게 하잖아요. 거기는 또 코미디스럽게 표현을 해요. 진짜 생각이 드는 게, 앞에서 그런 서스펜스라 그런 스릴러적인 면모가 정말 잘 먹혀 들어갔으면 거기서 나온 판타지랑 코미디적인 부분이 잘 통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안 통했다. 안 통했어요. 근데 유감스럽죠. 이 영화의 패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너무 이제 흔하디 흔한 외계인의 존재라는 소재로 너무 오래 끌었어요. 두 번째, 그런 외계인의 존재를 다룰 거면 이제 정보의 전달과 혹은 이런 정보를 어떻게 풀 것인지, 풀어도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심리 스릴러 혹은 실제 액션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풀었어야 되는데, 심리 스릴러 같은 부분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 기기를 사용하는 걸로 대체를 한 것 같고요. 액션적인 부분도 굉장히 패턴이 반복돼서 지루해집니다. 그러면 이 심리 스릴러를 누군가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슈고 국장이 그냥 저기 월렉스 국장하고 앉아서 입을 텁니다. 그냥 앉아가지고요, 막 뭐 너는 왜 이렇게 됐니, 이거는 이렇게 됐니, 그냥 떠벌떠벌 아가리만 털어요. 도대체 좋은 연출인가? 전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루해졌죠. 세 번째, 이 심리 스릴러도 잘 안 돼, 액션도 반복적이야. 그럴 거면 마지막에 나오는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아는 그 머리 크고 눈 이따마시하고 막 이런 거 말고, 어라이버에 나왔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펩타이드인가? 걔네 있잖아요. 걔네처럼 외계인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예 다르게 생길 수도 있어요. 디스클로저에서 보여준 외계인 형태는 너무 인간형이잖아요. 그런 거를 아예 제쳐두고 정말 신비로운, 신과 가까운 존재라며 그런 걸로 표현을 했어야지. 근데 그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한 10분 5분 보여줬나? 그것도 되게 엉성한 전개로 10분 5분 보여주고 뚝 끊어버리니까, 저같이 안 맞았던 사람은 굉장히 힘든, 지루한 SF, 스릴러, 판타지, 코미디? 뭐 물이 되었다. 그 거장 감독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장점을 파묘하자면,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잘 던진 건 또 아니야. 잘 던진 건 또 아니어가지고 뭐 말을 못하겠네요. 그냥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외계인이나 아니면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뭐 종교적 메타포? 신앙이나 그런 것들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추천드리는 사람은요, SF 팬이다, 저처럼 SF면 한 번쯤은 꼭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보지 마세요, 이 앞에서 아무리 욕해도 그냥 보러 갈 거거든요. 그런 분들 추천드리고요. 추천 안 드리는 분은, 클리셰적이고 뻔한 거 싫어하는 분들은 완전 별로다. 결말도 열린 결말식으로 끝나거든요. 말 그대로 폭로의 날이기 때문에 진짜 폭로의 날만 딱 다루고 그 이후에 벌어질 대황장에는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는 좀 힘들 것 같다, 열린 결말 힘들다라고 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의 영화를 극장에서 본 게 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그 거장의 SF를 또 다시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감독의 파빌만스를 엄청 좋아하고요. 더 포스트 좋아하고요. 터미널도 좋아하고요. 캐치미 이프 캔도 좋아하고요. 쉰들러 리스트도 좋아하고요. E.T.도 좋아하고요. 정말 많은 영화들을 좋아했는데 잡잡하네요. 이번 빠르게 마시는 한 잔 디스클로저 데이 한번 빠르게 후기 남겨봤는데요. 이 영화는 팔라면 팔 부분도 많아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졌어요. 영화의 결말을 보고 이 영화가 취하는 태도를 보자 하니까 그러고 싶진 않아졌는데, 혹시 디스클로저 데이를 재밌게 봤다던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흥미로웠다, 질문이 남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주인장이 최대한 아는 한 답글을 달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좀 영화가 올드했다는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감독의 좀 더 괜찮은 영화로, 저의 취향과 맞는 영화를 보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빠르게 마신 한 잔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디스클로저 데이에 대해서 앞에서 말했듯이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답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빠르게 마시는 한 잔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금요일은 토이스토리 5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픽사 페이지 않습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또 봐요.